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와는 시스템 구축 및 성과 검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길모 팀의 김연아입니다. 네, 발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필요성과 제안 배경입니다. 전북도청은 문서 작성, 검색 같은 반복적인 텍스트 업무 비중이 높지만 외산 생성형 AI는 보안과 비용 문제로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청 내부망에서 약 7,000명의 직원이 실무에 사용하는 행정 AI 시스템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내부용 생성형 AI를 구축하고 있지만 다음 비교표를 보시면 전북도가 기능 면에서 확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능적 차별화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9월 인프라 구축과 초기 설계를 시작으로 핵심 기능과 추가 기능을 구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왼쪽이 1학기까지의 기존 시스템, 오른쪽이 이번 학기에 새롭게 개발한 현재 시스템입니다. 선으로 이어진 항목들은 1학기 때 구현한 기능을 이번에 ROCM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행정 업무에 맞춰 고도화한 부분입니다. 네, 제한 기능을 하나씩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짧은 쉬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AMD ROCm7 14입니다. 쉽게 말해 AMD사의 최신 고성능 GPU를 활용하기 위한 환경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ROCm7과 MI300X 조합은 상용 AI 모델에 대한 호환성이 떨어지고 레퍼런스가 거의 없어 모델들을 여러 차례 띄워보고 실패와 재구성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AI 서빙 프레임워크, 도커 이미지, 환경 변수 등의 최적의 실행 환경을 찾아냈습니다. 현재는 8개의 GPU에서 고성능 모델을 안정적으로 서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이 왼쪽의 미니맥스 M2와 오른쪽의 GPT-OSS입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각각 동시에 최대 70개의 요청, 최대 40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수천 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행정 서비스 특성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ROCm7 환경을 최적화를 통해 두 모델의 동시성을 높이고 지연 시간을 줄였고 GPU 메모리 사용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폭발 원활한 문서 내부 고도화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대용량 문서를 처리하기 어렵고 표 및 이미지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한 큐드란트라는 벡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약 200건 문서에서 5만 건 수준까지 확장했고 gRPC 프로토콜의 고속통신, 인덱싱 최적화로 처리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네, 또 PDF 안에 표나 이미지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즉시 그 OCR 서버를 구축해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한 뒤 내부에 연계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시스템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텍스트 나열에 그쳤던 기존과 달리 문서의 복잡한 표구조화 데이터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조화된 텍스트로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서 증분 자동화를 구현하여 별도 작업 없이 전부 자동으로 문서를 추가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10초 이상에서 평균 2초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행정문서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제한 기능인데요. 요구사항은 수만 건 문서를 사람 대신 빠르고 정확하게 배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명 공무원의 사무분장 정보를 인베딩해서 부서, 직급, 담당 업무를 저장했고 5만 건 정도의 과거 문서 배부 이력을 덮기 위해 모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약 5만 개의 행정문서 제목을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형태소를 분리하고 편성 태그를 획득해 키워드 기반 검색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문서 배부 자동화의 전체 흐름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 제목 기반 키워드 유사도를 개선합니다. 유사도가 임계값을 넘으면 정기적으로 오는 문서로 보고 바로 그 담당자에게 배부합니다. 만약 임계값에 미치지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가 본문 내용을 봅니다. 딥시크 OCR로 문서를 파싱한 뒤 큐드란트에 인베딩된 사무 동장 데이터와 비교해서 직무 적합 3위 10명을 찾고 1단계 후보 10명과 합쳐 LLM이 문서와 후보들을 종합해 담당자를 선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험 영상입니다. 문서 배부를 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아키텍처의 흐름을 따라
자동으로 담당자가 선정되고 배부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부된 문서의 내용을 화면에서 바로 미리 볼 수 있고 시간을 설정해 원하는 시점에 일괄 배부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문서 127건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98.4%의 정답률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오분류 사례는 담당자를 배정할 때 과거의 500부 이력을 참고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신뢰도를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 제한 기능은 MCP 기반 문서 자동 생성입니다. MCP 서버가 LLM과 외부 도구 사이에서 중간 대체문 역할을 하며 사용자가 지시사항을 내리면 LLM이 MCP를 통해 각 프로그램을 직접 호출해 문서를 생성하고 편집합니다. 이를 이와 같이 행정 작업에 적극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청 행정서식을 100% 준수하는 한글 문서 자동 생성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MCP 기술을 통해 문서의 포맷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는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형식과 스타일이 갖춰진 도청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문서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전용 GPTS 모델입니다. 부서별로 열람 권한을 설정, 문서 업로드, 시스템 프롬프트를 통해 코딩을 몰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AI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활용해 도지사님 인사 말씀 GPT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비서실에서 통상 4시간 정도 걸리던 작성 업무를 단 몇 초 단위로 줄이는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미지 영상 부분입니다. 저희는 커피 UI 워크플로우를 이용해 관리자가 이미지 생성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전주 한옥마을 축제 이미지를 같은 컨셉으로 계속 만들어내거나 세부 요소만 살짝 편집하거나 동일한 스타일의 홍보용 짧은 동영상까지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픈소스 컴퓨터 기반의 하이브리드 앱을 구축하여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웹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회의 중 모바일로 녹음만 하면 서버 업로드부터 STP 변환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네, 마지막 제한 기능입니다. 그라파나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시각화하여 모델별 도화와 직원별 사용 현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추가로 보완한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원분들이 출근해서 업무 관련 일일 뉴스를 확인하는 점을 차감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I가 각 담당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핵심 뉴스와 정책 동향만 선별해 매일 오전 자동으로 갱신해주도록 구성했습니다. 1학기 학생들은 SQLite를 DB 시스템으로 활용했고 웹페이지를 HTTP 프로토콜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7,000명의 직원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DB 성능을 최적화시키고자 PostgreSQL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으며 보안 강화를 위해 SSL 인증서 기반 HTTPS 프로토콜로 전환 후 엔지닉스 프록시를 통해 웹 성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웹페이지는 오픈소스 기반이라 거의 매주 새 버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변경사항을 총 826건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이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다 보니 기술적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기존 소스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배포 웹 성능이 떨어져 7,000명 직원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재설계를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설계한 전체 시스템입니다. 개발 환경으로 2개의 망이 존재하고 보안을 위해 API 통신만 허용하게 개발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모듈화하여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확장성을 고려해 하나의 서비스가 고장나도 다른 서비스들은 정상 동작하도록 설계한 결과 현재는 7,000명의 규모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실사용 피드백과 도청 직원 테스트 결과를 중심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사용 피드백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고 이를 실제 소방 행정 현장에 적용해 업무 분담을 얼마나 줄이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약 7,000명 직원이 실사용하여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전북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에 이어서 시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 제목이 AI 시스템 생성해내신 고도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에 기존 시스템이 있나요? 있는 걸 고도화한 건가요? 네. 1학기 학생들이 이제 POC 개념으로 일단 이게 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저희가 고도화를 직접 진행한 것 같습니다. 1학기에 개발한 거를 고도화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많이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고 문제가 이제 한글 파일이 뭐 기술 OCR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올해도 이번에도 대통령 보니까 데이터처도 PDF 파일로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한글 파일 여러 가지 하는 게 인수도 많이 들어가고 난이도 높아서 대부분 우리 뭐 보면 러닝할 때 보통 PDF나 이거 올려서 하는데 그런 도로도 한글 파일만 또 디폴트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한글 파일을 활용해서 이 전환하고 이 시스템 만들 때 난이도는 없었나요? 실제로 이제 한글 파일이 이제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어렵고 저희가 이제 한글 파일뿐만 아니라 PDF, 워드, 엑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템플릿들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제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고 이 시스템이 도청에 만약에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뭔가 이제 기술의 우수성 아니면 말에 그런 어떤 정확도로 관련된 한글 파일 100% 거의 뭐 100% 한글 쓰니까 파일에 대한 처리의 어떤 그런 속도나 난이도가 해결이 돼야 아니면 이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식이 좀 맞춰지고 그런 장점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평이하게 하는 GPT 썼다 뭐 썼다 뭐 아래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좀 보이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을 것 같은데. 우선 한글 파일 생성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도청 측에서 실제로 사용한 템플릿 2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템플릿을 수정하지 않고도 프롬프트를 통해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지도록 구현했습니다. 좀 어느 거하고 했어요? 지금 행정정보가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는 사실 지금 만들어지는 서비스 자체가 이게 학생들이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수업을 받으면서 지금 프로젝트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이것들을 그 정도의 난이도고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전업 SI 업체가 붙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빼고 여기에 전념해서 해야 될 정도로 모여질 것인가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일단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이 개요들을 보고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제약 조건도 있고 이제 도청이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안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가 4명이서 밤도 많이 새고 이제 그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달려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 같은 게 날 수 있는데 그럼 운영 유지 보수 자체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존 팀부터 저희 지금 현재 상태까지 꾸준히 유지 보수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캡스톤 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유지 보수를 조금 담당할 예정입니다. 도청에서 날로 먹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업체를 끼고 하는지 아직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담당자님께서 정말 실제로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도청 추후에도 이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문서화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뭐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총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도청에 도입했을 때 도청에서 월 단위로 나가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
그 API 같은 거를 전부 내부 모델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나간다는 건 이제 전기세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한 김일보인 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